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부강약품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최근 여러분들께 시장의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최근 시장의 방향성 어떤 테마로 흘러갈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강약품을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중심축은 역시 삼전과 SK하이닉스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 이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섹터를 선점해야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정밀한 배터리와 전력 관리가 필수죠. 최근 자동차 업계 파업, 삼성전자의 파업이 인건비 부담, 미국의 공장 자동화 흐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대대적인 로봇 투자를 보면 이제 로봇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에는 왜 로봇주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부강약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부강약품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에는, 자, 부강약품은 전통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삼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중견 제약사죠, 여러분들. 특히 당뇨성병, 신경병증 치료된 덱시드나 간질환 치료 레가론 같은 메가히트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보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생활용품인 부강, 치약으로도 유명한 회사죠. 전통 제약사에 머물던 부강약품, 최근 화학에너지 대기업인 OCI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과 파이프라인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공장 자동화 및 인프라 확장에는 시장 흐름과 완벽히 맞닿는 기업이 바로 부강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 뉴스 및 최신 분기 보고서 컨퍼런스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강약품 주가였죠. 최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움직였던 긍정적인 이슈를 보시면 부강약품이 부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니온제약의 최첨단 공장시설을 통째로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부강약품은 전문 의약품 수요 폭발로 공장 캐파가 부족해 일반 의약품을 외주 생산하느라 원가의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공장 자동화 역량을 즉시 확보, 자체 제품을 위탁 생산의 가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외주 비용이 절감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평가고요. 더불어 이스라엘 자회사 청산 등을 통해 도란되는 파이프라인을 가감히 정리하는 경영 효율화도 긍정적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 이슈도 봐야겠죠. 리스크 이슈도 보면 인수 대상인 한국유니온제약이 최근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단기적인 심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회사 측은 생산시설 확보가 본 목적이므로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자회사의 지분가치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열어두어요. 또한 올해 R&D 비용 지속되므로 단기 마진 변동성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파동에 흔들리지 않기에 부강약품이 가진 구조적 경쟁력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 구조의 강점이죠. 자, 세 개가 있어요. CNS, 생산 캐파, 글로벌 제약사가 있는데, 부강약품의 원해 처방 실적을 보면 전체 품목이 전년 대비 8.7% 성장할 때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를 필두로 한 중추신경계 사업본부는 무려 3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죠. 경쟁사 대비 진입 장벽이 높고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치 전문의약품 영역에서 든든한 기초 체력을 다져놓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 내 있죠. 대기업 자본력과 제조 인프라의 결합이죠. 모기업인 OCI 그룹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하에 이번 유니온제약 인수를 기점으로 국내 중견 제약사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글로벌 제약사 세르비아와 손잡고 만성질환 순환기 영역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외형 속도가 빠르고요. 자, 앞으로 성장하는 필수 요건은 결국 인수 마무리 이후 하반기부터 이 강국 유니온제약 공장의 실질 가동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기존 유니온제약과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상화하느냐가 핵심 조건입니다. 장밋빛 환상에 치우치기보다는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차분히 동행하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면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이슈와는 다르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 그쵸? 예. 그래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닥권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잡으죠. 그리고 고점, 저점 절반이죠. 우선은 5,35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350원을 5,000. 자, 여기에 가격대가 안착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그쵸? 거래량도 없이. 이건 뭐다? 그냥 쭉 내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매물대 체크라는 게 한번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이렇게 5,350원을 안착할 때 이때 공략을 하시고 추가 매수도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북광약품처럼 인수합병 이슈와 재무구조 개선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종목은 단순히 뉴스 타이틀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큰 변동성에 자칫 길을 잃기 쉬워요. 내가 가진 매수 평단가가 얼마인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응 기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매물대 기반의 가격 대응 기관, 자회사 상장 이슈 변화에 따른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쵸? 그리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레브 리포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 종목의 대응 체크 포인트를 직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부광 아니면 종목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로봇의 심장 배터리를 사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